이제 두 번째 순서로요. BNG 파트너스의 권동혁 상무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BNG 파트너스 권동혁입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현황과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정부들이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응을 할 거냐에서 이 대응의 방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따라할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으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또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탄소 규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른바 탄소 규제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CCA라고 하는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CCA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의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 뭐 최근에 유럽 미국의 어떤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이 법 자체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누가 되든 아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기사들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 보호 무역을 위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탄소 규제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BAM이라든지 CCA처럼 밸류 체인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큰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이런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 자동차 LCA라든지 배터리법이라든지 에코 디자인처럼 밸류 체인이 상당히 길면서 마지막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보다는 더 앞단의 배출량이 더 많은 이런 제품들을 이제 규제를 하는 법으로 크게 이제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어떤 이제 탄소 규제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의 결이 다른 제도다라고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배출 업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다배출 업종의 직접 배출량 또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규제하는 이 CBAM이랑 CCA부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비용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 소위 시범 이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유사한 이제 청정 경쟁법이라고 하는 이제 CCA법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두 제도 모두 이제 지향하는 바는 어떤 국가 간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각 국가 간의 감축 노력이라든지 탄소 비용 지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차이를 수입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매겨서 이걸 보정하는 이제 조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이제 수출 기업이 지불한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이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어떤 탄소 비용을 자국 내의 어떤 저탄소 활동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한국 기업이 수출할 때 부과한 비용이 이제 한국
기업들 한국 정부로 이제 회수가 돼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탄소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철강 산업 또는 시멘트 산업들 등등의 저탄소에 지원이 되는 이런 체계가 현재 이 CBM과 CC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제 표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EU의 C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의 배출권 거래제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EU ETS를 이제 역외로 적용하는 그 제도가 EU CBM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비용 부과의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와 굉장히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 단위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미국의 CCA는 현재 제도가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CCA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똑같은 어떤 규제 강도를 미국 내 생산 업체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현재 모두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정은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CBM보다는 미국의 CCA가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현재 하겠다라고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 메커니즘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차감 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기에는 일정 부분 그 배출량을 차감을 시켜서 이제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량을 이제 차감을 시켜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산업의 평균 배출량을 일단 차감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제도가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감되는 배출량은 초기에는 많이 차감을 시켜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차감량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양 제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면 조건이라 그래서 수출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미 한번 탄소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감면 조건이 지금 두 제도 모두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대응 방향을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EU CBM이 처음 이제 얘기가 됐을 때 이게 어쨌든 비용을 부과하는 단위가 제품이다 보니까 과연 이 제품의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 초안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C의 관점에서의 탄소 발자국 개념으로 이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EU CBM 법안이 나온 걸 보면은 탄소 발자국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EU의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배출량의 산정 범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EU CBM은 EU ETS의 역외 적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 CCA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직 법안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나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자국 내 생산 기업에게도 똑같이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탄소 발자국의 어떤 풀 LCA보다는 이런 사업장의 어떤 배출량을 좀 더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참고로 요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EU CBM에서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그 일관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철강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로 칠해놓은 것들이 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보면 배출되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EU CBM에서 배출량을 산정해라라고 이제 명시한 공정이 있고 배출량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제외시켜 놓은 공정이 있는데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특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그 제철소에서 일관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메인 설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코코스 생산 공정, 그다음에 이제 소결광 생산 공정, 마지막으로 이제 고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메인 설비 중에서 코코스 생산 공정은 배출량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결광이라든지 고로에 들어가는 석회석을 만드는 공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EU CBM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지금 EU CBM에서는 EU CBM 도입과 동시에 EU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 혜택을 없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 함께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철강 업체만 보유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생석회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U CBM 범위에 이
신석계 공정을 넣게 되면 사실 이 영향이 철강 업종뿐만 아니라 그냥 석회석을 만드는 업종까지도 다 영향이 뻗치기 때문에 아마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냐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LCA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장 배출량 중에서도 일부분만 현재 EU CBAM에서는 대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도 이 EU CBAM이나 미국 CCA 모두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입되는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그 배출량과 그다음에 이제 탄소 가격 두 가지를 곱해서 이 최종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EU CB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감 배출량이라 그래서 이제 배출량이 예를 들면 내가 생산한 제품이 수출된 제품이 1톤당 배출량이 1톤이 나왔다, CO2 1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1톤에 대해서 다 비용을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유럽 기업이 만들었을 때 무상할당, 그러니까 무상 혜택을 얼마를 받았냐에 대한 그 숫자를 일단 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빼는 양은 사실 가격과 상관없이 양 자체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차감 배출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빼주는 것이 이제 수출 기업,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탄소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고 왔냐라는 건데, 사실 이 내용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서 이 배출권을 구매했을 때 구매한 양도 관련이 있지만 구매한 가격까지 다 관련이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기 이제 4번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 당국에게 이제 실제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저 비용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3번에 대한 비용을 누구에게 내느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 모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감되는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 비율을 예를 들면 철강 업종 같은 게 현재 100%이지만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여나가서 34년이 되면 이제 무상할당을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배출량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베이스라인 초반에는 미국 산업의 평균 원단위를 기준으로 차감 배출량을 산정하지만 이것을 연도별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현재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과하는 탄소 비용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럽 배출권 시장 가격을 그냥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 유럽 배출권 가격이 뭐 저기 블룸버그의 예측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55에서 시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미국 그 뒤에 붙어 있는 조건을 보면 매년 이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 플러스 5%,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무조건 최소 5%는 상승하도록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라고 하는 25년도 기준값이 미국이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숫자가 이상해서 최근 5년을 보면은 이제 연평균 CPI 상승률이 7% 뭐 이렇게 되지만 4% 이렇게 되지만 한 2% 정도로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매년 2% 플러스 5% 7%를 올리는 건데요. 이런 가격을 이제 연도별로 쭉 해보면 2035년에는 $100 이렇게까지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현재 미국 CCA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국내 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구조를 잘 뜯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탄소 비용이 부과를 했으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 제품을 만든 기업에게 이 비용을 부과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을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게만 부과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게 이제 뭐 납품 단가를 좀 디스카운트해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겠지만, 지금 유럽의 CBAM이나 미국의 CCA 모두 수입 제품에 대해서만 이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 기업에게도 똑같은 비용을 부과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기보다는 뭐 유럽이나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CBAM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국내 기업이 몇 조 원의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경쟁 국가 대비 제품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만큼을 더 제품 가격에 높여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입니다. 유럽의 배터리법 이제 좀 넘어가서 이런 이제 다배출 업종에 대한 어떤 사업장 배출량을 규제를 하는 것 말고 이제 정과정 배출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 EU 배터리법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발효가 됐고요. 이제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이제 대체했는데 이런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어떤 친환경성 그리고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법이 도입되면서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재활용 메탈 비율 준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들었는데요.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배터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모두 포함한 어떤 배터리 디지털 배터리 여권 이런 제도들도 현재 이 배터리법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 발자국 산정과 관련해서 이 배터리법에는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스케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자동차용 배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성능 등급을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상한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나오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3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국내 기업은 이 정보만 공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규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참고로 밑에 있는 표는 EU 배터리법에서 이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는 범위까지도 현재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내보내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배터리사 3사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찾아서 이제 도대체 이 정과정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가를 그냥 찾아봤더니 그 이제 공개하고 있는 ESG 보고서 상에서 자사의 제조 단계에서 배출량이 3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4%가 그 업스트림에서의 배출량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 원자재 쪽 어떤 채굴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이제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런 제조 단계에서도 보면은 한 80% 정도가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등과 같은 업종과는 양상이 완전 다른 이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터리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자국의 배출량을 줄이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업장의 아리백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또는 이런 저탄소 메탈을 어떻게 소싱할 거냐, 이런 이제 약간 다른 차원의 접근법에 필요한 이제 업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여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제도에서 이미 이런 배터리 여권 제도를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참여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EU 배터리법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기업 내에서 공개를 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아마 많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입니다. 에코 디자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코 디자인 지침을 개정한 법이고요.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모든 제품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에코 디자인의 수많은 또 요건 중에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에코 디자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배터리법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 요구만 있고, 이런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일정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제 이 에코 디자인법에서 얘기하는 녹색 공공 조달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공공 조달을 할 때 최소 성능 등급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 아마 이런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이런 성능에 대한 요구까지도 향후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다른 분류의 탄소 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배출 업종에 대한 사업장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발자국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제도가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국내에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본부처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도 EU 시벤 같은 경우에는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탄소 규제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체계들도 정부 중심으로 많이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LCIDB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개수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국제 플랫폼에 등록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한 내용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이런 배출량 검증의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어떤 국제 상호 인정 추진 이런 것들도 현재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EU CBAM이라든지 뭐 배터리 디지털 여권과 같은 이런 체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기업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밀 정보라고도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공유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로드맵도 최근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갈 거냐에 좀 중심이 맞춰진 이제 그런 제도들로 보이고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리고 크게 도대체 뭘 바꿔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국제 탄소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라든지 뭐 환경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부처들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의 보도 자료의 제목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거 말고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도를 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를 기업들이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쪽에서 에너지 믹스 변화를 이제 매년 이루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 산업계가 직접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줄이기가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많이 하는 아까 전에 그 철강, 시멘트, 반도체 등등의 이런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R&D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정부에서 지원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뭐 이런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탈피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해서 그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둬들인 경매 수익 중에 일부를 이제 이 탈탄소화 지원에 쓰는 이런 펀드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지원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이런 다배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 한 건당 거의 2천억 정도의 그런 이제 지원금이 나가서 실제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하는데 이제 쓰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비율을 보면은 대부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다배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누구에게 지원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유럽의 CBAM이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각이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 CBAM이 도입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철강 업종에서 배출권 거래제에서 현재 무상할당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유상할당으로 전환시키자. 그러면 EU CBAM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단순한 접근에 대한 얘기들이 한때 우리 사회에 오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BAM이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해치는 제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돈이 유럽이나 미국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탄소 지원에 쓰이는 이런 이제 체계이다 보니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기관 기업이 내야 될 그 돈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게 귀속을 시켜서 다시 우리나라 산업에 지원하는 이 체계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직접 비용 부과를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무상할 이후에 무상할당이 가속화되는 30년 이후가 되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 이런 비용 지불이 규모가 커지는 30년 이후 또는 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런 CCA 법안의 통과 여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런 고민을 차츰차츰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의 CBAM 같은 경우에 최종 통과된 법률안을 읽어보면 그 우회 방지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서컨벤션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현재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수입 제품들이 이 CBAM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최소 물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쪼개기 수입을 해서 이런 최소 물량 기준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HS 코드를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마치 이 제품이 철강 제품이 아닌 걸로 이제 오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현재 CBAM의 최종 법률안에 있는데 이 CBAM이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의회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서컨벤션 조항 중에 하나로 그 수출국이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최종 법률안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조항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런 철강 업종 전체에 대한 탄소 비용 부과보다는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해서 탄소 비용을 어떻게 부과를 시킬 건가에 대한 좀 정교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제도를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배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앞에 그 배터리사 사례를 보셨다시피 그 우리나라 배터리사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배출량의 80% 정도가 전기로 인한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가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인데요. 이런 이제 이런 그 공급망이 긴 어떤 조립 제품들 중심으로 보면은 이 간접 배출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 간접 배출에 대해서 이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냐를 보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전력 배출 계수를 사용해서 이 배출량을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전력 배출 계수는 2014에서 16년도 평균값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력 배출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분모에 한전이 공급한 총 전력 판매량이 들어가고 이제 분자에는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들어가서 이제 전력 배출 계수가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전력 배출 계수는 매년 바뀌겠죠. 석탄, LNG, 원전, 재생의 비율이 매년 바뀌니까.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소에서는 이제 그런 거와 달리 이 전력 배출 계수를 고정값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정값을 쓰는 이유는 되게 명확한데 이 배출 계수가 바뀌면 기업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배출 계수가 또는 커지거나 작아짐에 의해서 이 거래소에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출권 거래제는 고정값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요거는 배출권 거래제 얘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국제 탄소 규제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기업들이 참고해서 쓸 수 있는 전력 배출 계수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쓰고 있는데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대략 우리가 그냥 전력 배출 계수가 얼마겠구나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2023년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2억 톤입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잠정값이니까 숫자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2억 톤이 맞겠죠. 그리고 이 전환 부분 배출량이니까 전기와 열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한전에서 전력 판매를 546테라와트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를 나눠 보면은 0.36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업이 현재 쓰고 있는 전력 배출 계수의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전력 배출 계수만 바꾸게 되면 이런 간접 배출이 많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배출 계수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기업들이 이런 기후 공시라든지 또는 뭐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